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높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례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겪는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 대부분들은 그 가장 뿌리에 생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살아갈수록 더더욱 거기에 믿음이 확실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또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생존, 그 다음 또 하나는 상대적 생존입니다. 절대적 생존은 물리적인 생존, 그러니까 내 목숨이랑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 상대적 생존은 내가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가 저는 상대적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대적 생존 이꼴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 정서적,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존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정서적인 생존, 상대적인 생존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됐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인 생존이 최저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정서적인 생존의 안정,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가? 저는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찜찜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삶이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찜찜하게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찝찝하지 않는 삶이죠. 저는 그것이 자존감 높은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돌이켜 봤을 때, 나 오늘 하루 되게 잘 살았어. 오늘 하루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아. 되게 좋아 라고 한 날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보통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자존감을 높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했을 때 찜찜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3가지의 기술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찜찜하게 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해야 될 것을 하기 어려워지고요. 애초에 움직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도, 뭔가를 통제하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이건 되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잠을 부족하게 자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내 나쁜 습관이 튀어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에너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확보하고 충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꼴 자존감 높은 삶으로 가는 유일한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뿐만 아니라, 비단 일뿐만 아니라 비단 해야 될 생각, 그 다음에 감정, 해야 될 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감정의 매몰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후기, 이분은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하고자 하는 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었고 위축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분한테 뭐 자존감 수업,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로 자존감이 높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과 변화를 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면 신경이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프로세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확보가 되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불편해. 그러려고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저걸 사고 싶어. 의지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생기면 엄청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핵심 포인트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은 생각보다 상상하는 것을 훨씬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에너지가 내가 확보가 됐어.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7대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7개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3가지만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7대3의 법칙입니다. 자, 10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10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7가지만 하냐? 그것은 하다 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과 애쓰는 것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다 쓰는 게 맞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그래야 될 수밖에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월급을 뭐 300을 받거나 200을 받으면요, 그걸 다 쓰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범위가 전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 8개에서 12개 횟수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보통 70%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산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도 심박수의 70% 정도 로 내가 러닝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도 되고요. 심폐지구력, 근력도 트레이닝이 되면서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도 되면서 우상향도 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용에 위치한 그러한 구간이 70%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70%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70% 정도 하게 되면은 30%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또 보상 심리가 생기지가 않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해야 될 것을 100% 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건 또 자존감 높은 삶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30% 정도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적절한 절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애쓰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내 이상, 내 능력 이상으로 갈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운동을 만약에 한다고 칠게요. 그럼 1시간 운동을 하고 뭐 식단을 해서 되게 힘들게 해서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적정한 영도가 하루에 300칼로리 소모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체지방 1kg가 빠지려면 7700칼로리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럼 300칼로리씩 빠지게 되면은 뭐 3주 이상이 걸리겠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굉장히 애써서 했어.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정말 힘든데도 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엄청 극단적으로 식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바래도 자연적인 이치가 그게 되지 않거든요. 역치에 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 심리 때문에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 결국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3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 질 곱하기 양으로 따졌을 때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농도가 10이라고 하면은 7 정도, 내가 너무 애쓰지 않고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30% 정도는 빼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양에 있어도 70% 정도만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애쓰지 않게 되니까 보상 심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방처럼 부드럽게 우리 삶을 연결해주는 그런 윤활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해야 될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편해요. 그리고 술 안 먹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불편하죠. 그것처럼 내 상태가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모든 행동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대3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개념적인 것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낮추는 이유가 남과의 비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SNS를 자존감을 낮추는 주범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SNS에 사람들이 보정하고 가장 자신의 프라임 타임을 올리는데 그걸 보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반만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상태도 고려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프라임 타임을 살고 있을 때는요, 인스타를 볼 시간이 없어요. 인스타를 보는 것이 내 프라임 타임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일 끝나고 지쳐서 뭐 소파나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잠옷바람으로 있었을 때 남들의 프라임 타임, 하루의 프라임 타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불공정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질을 하는 거거든요. 남의 어떤 최고봉을 올려놓고 나의 가장 최저, 내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난 뒤에 나를 딱 올리니까 그건 당연히 그 어떤 사람이어도 이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내가 랜덤으로 올린 거잖아요. 남의 프라임 타임 올려놓고 나의 최저선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착각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착각이고 너무 자의식이 과잉됐다라고 하면요, 본인이 찝찝해서 그 자존감은 연결이 안 되지만 사실에 기반해서 내가 내 저울에 많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남의 저울은 적게 올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을 안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보여지는 것만 솔직히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10길 불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올리고 내가 가용한 나의 모든 것을 올리는 거예요, 저울에.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AND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럼 사업가로서의 나도 나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내가 사업에 너무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잖아요. 그럼 나보다 사업적으로 큰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건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사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유를 할 수 있고, 어떤 취향이나 취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나만의 옷 스타일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내가 어떤 역경을 대했던 태도가 있고요. 자세가 있고요. 거기에서 알아낸 인사이트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은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에요. 남의 패는 2개, 3개밖에 없고 나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패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안 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저울에다가 막 잡다한 거를 많이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ND예요. 하나로 단일 비교만 하지 말고 다 올려라,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 그리고 뭐 돈도 많아, 직업적으로 더 뛰어나, 나보다 성격도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찾을 때 뭐 옵션을 막 누르면 결국에 나오는 상품이 없어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옵션을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상품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옵션을 막 넣어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외모에 이러한 돈 정도의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역경에 나는 이러한 태도를 가졌고, 나한테 이러한 서사가 있고, 이 모든 걸 다 올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려고 하면은 뭐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버리게 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채널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 경쟁 문화가 유독 심할까? 전 세계 어디나 그러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어떤 비교, 경쟁 문화가 심하다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는 단일민족, 그 다음에 급격한 현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형이 너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교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다 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단일 민족이니까 대부분 비슷하고 생활 양식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환경에 비슷하게 적응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급격한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것을 공장식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현중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 차이점으로 남는 것은 브랜드랑 그 다음에 지역밖에 없다. 그것이 아파트의 계급을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1000%, 2000%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어떤 천편일률적인 재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직업의 티어를 나누고, 그러니까 뭐 S급, 뭐 어디 기업엔 들어가야 뭐가 되고,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키는 얼마여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여야 되고,
판은 모여야 되고 자산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되게 계량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장의 물건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판은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대한민국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면 또 다른 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AND 방식으로 남과 비교하는 저울에 이제 내 거를 많이 올려라.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결과 이 저울에 뭔가를 올렸을 때 가장 무겁게 올라가는 무거운 무게를 자랑했던 거는 나만의 독특한 서사, 그 다음 지혜였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희소한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뭐 힘도 있고 그 다음 외모도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요.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국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높은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비율이 맞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눈, 코, 입에 배열이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해결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희소성에 따라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권이나 역사적으로 시대상에 따라서 미남, 미녀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도 이런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희소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를 나는 해결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그 다음 잡히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더 정답에 가깝게 갔다.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 토픽이 있었을 때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것을 올렸었을 때 가장 이 저울의 무게가 확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돈에 집중해서 살았거든요. 화려한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뭐 사치스럽게 쓰는 거죠. 그랬었을 때 제 삶이 빛나고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제가 아무리 화려해봤자 화려한 거 위에는 더 화려한 게 있고 뭐 그렇게 비교하자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무너졌을 때입니다. 내가 한 길로 쭉 가고 있다가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면 내가 자아가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전에 마음 공부를 했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래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마음 공부라고 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지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험이 들어가고 실천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본질은 이겁니다. 그랬었을 때 저는 이미 제 마음에 시그니엘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쌓아놨던 금자탑이 무너져도 절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의 시그니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망한 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몰랐고요. 저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월을 거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역경이 왔었을 때 내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이 문제의 뒷면까지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점점 나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제가 압도적으로 후지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착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존감 문제가 다 착각입니다. 엄청 누가 봐도 멋지고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스스로 자존감이 낮게 되면요 스스로 비하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주관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존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찜찜하게 안 사는 것,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AND 방식, 그 다음 7대3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존감 올리는 거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다른 것들이 다 돼도 내가 개념적으로 알아도 결국 에너지 없으면은 무소용이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정리하고요. 에너지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하고 내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구겨주면 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얻게 된 그런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로 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